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sehr bedrückend und sehr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2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6월절 기간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내각 회의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보건부는 제한 조치를 유지할 뜻을 나타냈지만 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무참히 학살된 날을 기억하는 날인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이 전 세계 유대인 인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대인 인구 수는 여전히 홀로코스트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 해군이 파테흐급보다 큰 핵 잠수함 건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이란은 IAEA에 해군의 핵 추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6월절 기간이 끝난 직후 이스라엘 내각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내각 회의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보건부는 제한 조치를 유지할 뜻을 나타냈지만 재정부 장관 등 일부 장관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24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가 4월 19일 오전 몇 시간에 걸친 내각 회의 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적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시민들은 최대 19명까지 공공장소에서 단체 기도를 할 수 있게 됐고 운동 등 야외 활동은 2명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가전제품 판매 업종과 서점, 특정 조건에서 미용실 등은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의류 매장은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100m 이상 자신의 집을 떠나지 말라는 제한 조치는 여전히 시행 중이며 2차례 연속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200셰켈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날 오전 1시 30분경 시작된 이스라엘 내각회의에서는 제한 조치 완화가 정부의 승인 없이 보건부 단독으로 대중에게 공개한 것에 대해 장관들이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채널 12는 네타냐후 총리와 보건부 장관은 오는 29일인 독립기념일까지 기존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재정부 및 다른 장관들의 압박으로 완화 조치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אם נראה תוך שבועיים שמגמת השיפור נמשכת, נוסיף הקלות. עם זאת, במידה שתהיה התפרצות נוספת של הקורונה, אנחנו נאלץ ללכת אחורה. אני רוצה להעביר לכם שכך עושות או מתכוונות לעשות כל המדינות, בלי יוצא מן הכלל. המדדים שלנו להמשך ההקלות הם בראש ובראשונה המשך האטת ההתפשטות בתחלואה והתייצבות המגמה לגבי חולים קשים, כדי שמערכת הבריאות שלנו תמשיך לתפקד ולא תקרוס. 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2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491명이고 이 중에 3,754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확진자 중에 109명이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고 17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 27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이 사망률 1위를 차지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초정통파 유대인 사회와 경찰의 충돌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메아쉐아림 지역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벌어져 5명이 체포됐고 17일에는 경찰이 던진 섬광탄에 9살 소녀가 얼굴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9일 예루살렘 메아쉐아림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제한 조치에 대해 항의하던 초정통파 유대인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날 초정통파 유대인 수십 명이 평화를 깨고 경찰에 돌을 던졌다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하레디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위는 공동 기도 금지와 정결의식인 미크베를 제한한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이스라엘 정부가 일부 제한을 완화하고 예루살렘 일부 지역에 대한 폐쇄가 만료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내각회의 이후 완화된 제한 조치에 따르면 식량 및 물자 구입 혹은 출근 목적을 제외하고 자신의 집에서 100m 반경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기도를 목적으로 자신의 집이나 직장에서 500m까지 이동하는 것과 특정 조건 하에 미크베 의식이 허용됐습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해당 시위는 지난주 경찰이 던진 섬광탄에 9살 소녀가 얼굴에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내부조사부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전면적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해당 사건은 이스라엘 경찰들이 하레디 지역 회당을 순찰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일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메아 쉐아림 회당 주변에서 경찰들에게 돌과 쇠막대기, 달걀 등을 던지며 항의했습니다. 또 회당 인근 거리에 설치된 CCTV에는 경찰이 던진 섬광탄이 유모차 옆에서 터져 옆에 서 있던 9살 소녀가 부상을 입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소녀는 YN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눈 주변에 부상을 입었고 머리가 불에 타는 느낌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텔아비브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비민주적 코로나19 대처에 항의하기 위해 텔아비브 라빈 광장에 최소 2,000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해당 시위대들은 정부의 지침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라피드 요시 아티드 당대표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정부가 위기를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came here for the square to demonstrate against the radical anti-democratic moves of that happens right now in Israel. Especially by the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ho actually do all those anti-democratic moves to avoid getting to trial and go to court, which is supposed to next month. Because we're fighting for everything and anything that is essential
to the future of this country and our children, the Israeli democracy, and the way this government is in its sloppiness is handling the corona crisis.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18일 밤 TV 연설을 통해 새로운 규제에 대해 발표하면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와 정부 구성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간츠는 물론이고 리쿠드당 강요들과 하레디 정당들도 이에 대해 믿지 않는다며 이스라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가 단합을 피하는 구체적인 계산을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은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정부 구성의 공은 크네셋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5월 7일까지 60석의 지원을 받는 총리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은 4차 선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 600만 명이 무참히 학살된 날을 기억하는 날인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이 전 세계 유대인 인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대인 인구 수는 여전히 홀로코스트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9일 2020년 홀로코스트 기념일을 맞아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이 전 세계 유대인 인구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2018년 말 유대인 인구는 1,470만 명이었다며 이 수치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인 1939년 당시 인구인 1,660만 명보다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계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유대인 670만 명은 세계 유대인 인구 중에 4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520만 명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나머지는 유럽 혹은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대인 57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 캐나다,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편 이달 초 예루살렘에 위치한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연례식 대신 희생자 이름을 읽는 국제적인 차원의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계획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이름을 읽는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을 가진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하타미 장관은 이날 1000km 떨어진 이스라엘을 공격 및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했다며 지역 대학과 군수 업체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레츠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9일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 범위 안에 들 수 있는 공격용 드론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인도 기념식에서 현지 언론을 통해 이란군이 행동 반경이 1500km이고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드론 3대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타미 장관은 해당 드론은 적의 움직임을 먼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고 전투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격과 정찰이 모두 가능한 해당 드론은 폭탄과 미사일 모두 장착이 가능하며 최대 45,000피트의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관은 이란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해당 드론에 대해 이란 현지 대학과 이란 군수업체가 함께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레츠에 따르면 현재 드론은 이란이 국경감시 부문에서 주축으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세계 석유 공급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정찰하는 데 핵심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0월 이란이 이스라엘을 타격하기 위해 예멘에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은 이미 중동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정밀 무기를 확보해 시리아와 이라크에 배치했고
레바논의 로켓 13만 발의 정밀 유도 무기로 업그레이드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 해군이 파트해급보다 큰 핵 잠수함 건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이란은 IAEA에 해군의 핵 추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4월 19일 이란 해군 참모총장이 핵 잠수함을 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칸자디 이란 해군 후제독은 이날 메흐르 뉴스에 이슬람 공화국이 잠수함의 핵 추진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방치라며 핵 잠수함 건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칸자디 후제독은 우리는 600톤가량의 파트해급보다 큰 핵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확실히 잠수함 핵 추진 개발은 해군에 존재하는 어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케일럼 라슨 기자는 이에 대해 이란은 2018년 IAEA에 미래의 해군 핵 추진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는 당시 현재까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핵 잠수함 클럽에 있는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이란은 존립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을 갖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훔치거나 구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날 칸자디 후제독은 핵과 관련한 국제협약에 대해 국제협약 중 평화적 핵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언급하는 평화는 국방태세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방위에 대한 억지력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평화와 안정이 확립되지 않을 것이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군이 주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주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이스라엘 정부가 발견한 이란 내 핵무기 공장 개요를 담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반드시 해당 지역을 IAEA에 보고해 4차를 허용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은 포괄적 안전협정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핵물질을 다루도록 건설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